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건설 시즌과 이슈 2022년 1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시경제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경기 여건은 고용, 민간 소비 회복이 이어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표에서 나타나는 경기 상황은 나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물가 불안정이 크게 확대되면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에 더해져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생산자 물가를 비롯해서 소비자 물가의 점진적인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월 달에 3% 후반대까지 올라갔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8%가 넘어갔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상당히 심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보여주는 건설 동행지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한 6개월 정도 뒤를 알려준다라고 보통 평가하고 있는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거시경제 전반의 여건이 그다지 밝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우리 경제의 키는 물가 상승이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언제 안정화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시경제 여건에 이어서 건설 경기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1년 건설 시장 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평가하자면, 자, 2021년 건설 투자는 260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가 감소하면서 2018년 이후에 4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공공투자 감소가 주된 부진의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 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이에 따른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현장 지연이 나타나서 건설 경기 부진의 또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 들어와서 건설 시장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1분기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기 건설 경기 동향은 선행지표, 동행지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설 수주, 그리고 건축 허가 면적, 그리고 건설 기성, 자, 이런 금액적인 지표, 그리고 인가 관련된 지표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2021년에 비해서 조금 개선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나타냄으로써 현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에는 금속재 위주로, 금속재, 철강재 위주로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면은, 자, 올해 들어와서는 시멘트, 레미콘 등 비금속 강물 부분에 대한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향후 더욱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에도 이런 전체적인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주는 기본적으로 경상금액이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면은 건설 수주 금액이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 수주, 건축 허가 면적, 건설 기성도 크게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건설 경기 회복세를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건설 경기 회복세에 건설 자재 가격 급등이 좀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정학적 위험이 계속된다라면은, 자, 2분기에도 건설 경기는 제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동향과 전망에 이어서 전문건설업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건설업은 기본적으로 하도급의 비중이 70%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설 경기와 유사하게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전문건설업 수주액, 계약액을 살펴보면, 자, 1월달과 2월달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역시 공사비 상승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증가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분기 전문건설업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설 물가 상승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비 계약액 자체는 증가하겠으나 마찬가지로 실질 증가율은 제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종합건설업에 비해서 전문건설업은 이 자재비 비중이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재비 상승이 전문건설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욱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기업들의 체감 경기 그리고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서 전문건설업 경기 체감도 즉 BSI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1월달과 2월달에 조사된 BSI 수치가 2020년과 2021년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지금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낮은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건설 공사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건설 자재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최근에 와서 그 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거시경제 여건에서도 말씀드렸고 건설 시장에서도 동일한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 즉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건설 공사비, 자, 건설 관련 물가들이 얼마 정도 오르고 또 얼마나 지속될지가 건설 시장의 회복과 침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2022년도 1분기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분기 주택시장은 수급 심리가 좀 해소가 되고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점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격 데이터 그리고 수급 데이터 모두 하향세로 둔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 지수 그리고 아파트 전세 지수 모두 마이너스로 지금 전환된 상황이고, 자, 우리가 수급 지수는 일반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월 이상 100 이하로 떨어졌고, 자, 2월 달에는 90 정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향후 주택 시장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2분기에도 이러한 분위기는 주택시장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금리 상승이 지금 어느 정도 예고가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서 수급 여건은 더욱 개선돼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 순환 변동 그리고 순환 변동, 내부적으로 매매 순환 변동, 전세 가격 순환 변동, 모두 경기 변동 사이클에 있어서 지금 후퇴기 또는 수축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거시경제 여건, 건설 및 전문건설업 시장, 주택 시장에 대한 1분기 동향과 2분기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1분기 저희 연구원에서 꼽은 건설시장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1분기에는 총 4가지 이슈를 꼽아봤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로는 전체 공사로 확대되는 전문가 종합 간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2021년 전문가 종합의 상호시장 진출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업 시장의 불균형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자, 제가 수치로 한번 예를 들 텐데, 자, 원래 종합공사가 있고 원래 전문공사가 있는데, 자, 기존 종합공사에서 전문업체가 상호시장 진출을 통해서 진출한 건수는 전체 646건으로 7.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자, 반면에 원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진출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는 3,080건 가량 종합업체가 진출하면서 전체 건수의 30.8%의 수주를 기록을 했습니다. 즉 전문가 종합이 서로 상호시장 진출을 하면서 전문은 종합시장의 7.5% 진출한 반면 종합은 전문시장의 30.8%를 현재 진출한 상황입니다. 자,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취지와 부합하지 않게
종합과 전문건설업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이 심화되는 원인은 종합면허의 경우 만능면허로 전문의 대다수의 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에 전문건설업은 다수의 전문 업종을 보유해야만 종합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어서 일단 출발부터 조금 달라서 불균형이 불가피하게 현재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2021년은 공공공사의 상호시장 진출에 한정됐다면 2022년에는 민간공사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체계 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의 조속한 제도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 등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건설업 그리고 중소건설업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조속한 입법을 통해서 개선을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건설 현장 셧다운이 우려되고 있는데 해법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자재가격 상승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2021년 들어와서 건설 자재가격이 매우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작년 6월달 정도가 이 상승률로 거의 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 조금 안정화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2022년 1월, 2월에 상승세가 재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년 이상 건설 현장의 자재가격 상승이 누적되면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간에 어느 정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에서 자재비와 노무비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서 10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하도급 대금 증액을 거부함으로써 실제로 일부 회원사들은 전국 20여 개 현장에 인력 투입을 중단하는 등 단체 행동을 강행을 한 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규 계약의 경우 건설공사비 상승분이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서 공사비가 증액되지만 기존 계약 같은 경우에는 낮은 계약 단가가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기업들의 손실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와 달리 전문건설업은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불리하기 때문에 건설자재 단가 변동에 불리하고 취약한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이것들이 다시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본다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땅한 해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건설 물량이 2분기에 크게 증가합니다. 저희가 건설 기성으로 확인을 하면 건설 물량은 2, 4분기 그리고 4, 4분기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가격이 계속 증가한다면 2분기 건설 물량이 같이 증가하는 구조 하에서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만나게 되고 이럴 경우에는 더욱 큰 폭의 가격 상승 또는 특정 자재의 품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는 건설공사 공사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에스컬레이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발주자,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주체별 좀 고통 분담도 시급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 갈등이 생긴다면 정부가 적절히 중재를 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별 업체들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계약 관리, 특히 자재 관리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경영 최우선 목표로 삼고 수익성 악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업 스스로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가 전문건설업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건설업 경기 변동은 건설 투자, 건설 기성 등 건설 동행지표와 유사한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끔은 특이하게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투자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면서 불규칙한 시차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종합건설업이 하도급 물량을 조절하는 경우도 가끔 있기 때문에 자, 건설 경기와 무관하게 전문건설업 경기 변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2000년 이후 주택 인허가 물량 증가율이 전문건설업 계약액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택 인허가 물량의 경우 2004년 그리고 2008년 2013년, 2018년이 각각 저점을 보이고 있으며 자, 이에 대응해서 전문건설업 계약액 역시 2005년, 2009년, 2013년, 2018년이 각각 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건설업 계약액과 주택 인허가 물량이 자, 거의 동행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가끔 6개월, 최고 1년 정도 후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문건설업 시장을 설명하는 좋은 지표임이 좀 증명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라면요. 자, 2021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19.2%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 1분기에도 지금 양호한 흐름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 지표 간의 동행성을 감안한다라면은 2022년 전문건설업 계약액 자체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업종 중심으로 증가세가 예상됩니다. 자, 2021년 주택 인허가 물량이 19%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2년에도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인허가 물량과 전문건설업 계약액의 동행성을 감안한다라면은 2022년 전문건설업 계약액은 증가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건축업종 중심으로 증가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 전환이 과연 단기 조정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주택 공급 확대 기대감에 따라서 수급 여건이 개선되고 자, 이에 따라서 수급 심리도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2021년 기준 일단 전년 대비 건축 허가 면적이 25% 증가했고 주택 건설 실적 역시 20%에 가깝게 증가했습니다. 자, 아파트 인허가도 유사하게 20.4%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자, 주택가격 수급지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0 이하로 하락하면서 최근은 90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지속적인 공급 확대에 대한 정책 그리고 금리 상승의 영향 자, 이러한 것들은 향후 주택가격을 좀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세의 전환은 단기 조정보다는 추세적 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2년의 주택가격은 크게 하락하지도 크게 오르지도 않는 보합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2021년 1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